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수익으로 향하는 지름길, 저희 수익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김솔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 어제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소폭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힘든 시장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일수록 축 처져 계시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수익으로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시면 이렇게 수익에 어느새 가까이 다가와 있는 나의 계좌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을 먼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여기 하단에 QR코드를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가 뜨실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을 하시면 저희와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익을 향해 달려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넉넉하게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수익런 지난주 방송 공략주만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저희 지난주 1부에서 추천이 나갔던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가요. 한 주 동안 12.7%라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시장이 계속해서 밀리고 힘든 한 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레드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렸던 이 퓨런티어라는 종목은 12.7%라는 상승이 나와준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란 톡방 안에서 생방송으로 공략을 해드리기 전에 바로 교육을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날 저희가 생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 바로 12.7%라는 상승이 나와준 종목인데 저희가 실제로 이 시점에 제시를 해드렸고요. 단기간에 급등이 나와주면서 12.7%라는 상승이 나와준 종목입니다. 사실은 이날은 시장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날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힘든 시장에서도 살아남은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란 톡방 안에서도 추천이 나갔던 공략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9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지금 보름이 조금 지났죠. 2가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챙겨다 드릴 수가 있었는데 9월 시장이 사실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사실은 계속해서 존재하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악재를 저희 레드 전문가님께서는 호재로 바꾸면서 이렇게 2가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챙겨다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푸른 저축은행 그리고 고려신용정보로 각각 5%, 6%, 도합 11%라는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챙겨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노란 톡방 안에서 실제로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매수가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금리 인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보자라는 매수 어떤 그 의견도 주셨고요. 매도 라인까지도 디테일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저희가 노란 톡방 안에 입장을 하신다면 이렇게 매수가, 비중, 매도가까지도 정확하게 공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푸른 저축은행 이 시점에 공략을 해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간에 보유를 했고요. 5%라는 수익을 청산해라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희가 5%라고 겸손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6%가 넘는 수익을 챙겨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노란 톡방에 오셔서 힘든 시장에서도 이렇게 금리 인상 수혜주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고려신용정보도 금리 인상 수혜주였죠. 바로 6%라는 수익 챙겨다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 여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이 노란 톡방 안에서 매수가 제시를 해드렸고 매도가를 제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6%라는 수익을 챙겨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한 가지 테마로 여러분들에게 더블 수익을 창출을 해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9월 시장 힘들었어도 저희 2가지 종목으로 벌써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다. 총 11%라는 수익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TV만 시청하지 마시고요. 여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셔서 이러한 노란 톡방 공략주도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렇게 후기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후기도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노란 톡방 안에서 최근에 수익이 난 종목들을 총 합쳐보면요. 바로 55%라는 수익을 창출해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숫자가 적은 수치가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망설이시다가 이 눈앞에 있는 수익도 놓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부는요. 50분 내에 또 마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들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노란 톡방에 오시면 미리 또 시장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뤄드리고 있고요. 테마와 관련된 공부들도 미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하셔서 서둘러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가져온 종목은 저희가 3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니켈, 히토류, 그리고 원전 테마까지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 또 니켈이 또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네요. 이 종목 힌트를 제가 먼저 드리자면요. 니켈 가격이 올라가면 같이 똑같이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배터리 업체들이요. 이 니켈 함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켈 함량이 늘릴수록 배터리 용량이 커지고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니켈 가격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히토류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될 때 저희 시장에서 반응하는 게 바로 이 히토류라는 재료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히토류 관련해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도 묶이는 종목인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1부에 전부 다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저희 2부에서 또 전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서둘러서 입장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올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수익으로 향하는 지름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수익런 2부문도 활짝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수익런 책임지고 계시는 저희 레드 전문가님 먼저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우리 아나운서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많이 시장 안 힘드셨죠? 좋아도 현금만 묶으면 되죠. 손가락만 잠그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시장 좋아도 시장 안 좋아도 매매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그 필요 없죠. 그렇죠. 네. 자,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수익런 이제 연속으로 방송을 시작할 건데요. 주식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수익만 나서 재밌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재밌게 하다 보면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식을 하는 이유가 재밌게 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하는 거고 재테크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예요. 뭐 남들처럼 뭐 몇백 프로, 뭐 몇천 프로 말도 안 됩니다. 다들 시장 유동성에 취해가지고 다들 재정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동성에 취하지 마시고요. 뭐 소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안전하에 움직이면서 지금 시장이 뭐 내가 뭐 이거 사면은 상승이 몇백 프로 올라갈 것 같다. 저거 사면은 몇백 프로 올라갈 것 같다. 이기에는 너무 무리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드릴 거고요. 노안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그렇게 관리해 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부터 수익률 2시간 연속으로 방송할 건데 1부에서는 관심 주목하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 그다음에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11시부터 방송되는 2부 방송에서는 테마 교육, 어떤 테마 들어가면 지금 시기에 안 되고 어떤 테마에 들어가도 되는지 그 테마 순환 교육을 해드리면서 니케이 관련주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한번 알차게 해보자고요. 네, 정말 저희가 2시간 연속 진행되고 있는 방송이다 보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테마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주인공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시장에 순환매를 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은 너무나도 빠르게 윗꼬리를 달고 또 무너져 내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시점에는 정말 어떤 테마를 추격 매수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테마를 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좀 안전하게 여러분들에게 길라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1부에서는요.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환율, 금리, 정말 머리가 아프죠? 저희 레드 전문가님께서 속 시원하게 또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전문가님, 네. 교육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방송이 여러분들 지금 아이고 야 관심 종목이나 얘기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시황은 알아야 여러분들 돈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황은 알아야 돈을 지킬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쫓아가봤자 뭐합니까? 매번 주머니 속에는 빈 주머니만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황을 알아 여러분들이 현금을 챙길 수가 있고 시황에 맞춰가지고 테마적으로 원칙적으로 가야 돈을 쫓아가는 매매가 아닌 돈이 쫓아오는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자, 환율 지금 현재 몇입니까? 아까 오전만 제가 확인했었을 때는 1389에서 90 사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89죠. 그리고 어제의 날짜는 1394원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솔직히 말해가지고 1400원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돌파할 겁니다. 왜?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계속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금 현재 환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잠깐 오늘 매수를 한다고 해도 사거래일만의 매수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사거래일만의 매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주식은 누군가가 내놔야 팔리고 사고 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앞으로 향후 환율이 더 오를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들을 더 내놓고 그 물량은 개인 투자자들이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은 자금이 이탈될 수밖에 없고 외국이 이탈이 되면 코스피, 코스닥이 계속 이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자금이 없는데 여러분들 언제까지 가치성 투자하실 거고 언제까지 분할 매수 하실 겁니까? 제가 좀 말투가 좀 약 올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하지만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다음 방송처럼 몇백 프로 보셨죠?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러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이렇게 여러분들 희망 회로를 딱 끊어버리게 해드리는 게 제가 할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문가죠. 안 그렇습니까? 이 속에서도 어느 정도 희망 상황에 맞춰서 객관적으로 희망적으로 얘기해 주면은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이 이탈이 되니까 증시도 자금이 당연히 이탈이 되죠. 투심이 악화가 되고 야 환율이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이 빤스런하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 지금 매수 외국인도 떠나고 있는데 매수해도 되는 건가? 하지 말까 아니면 할까 이렇게 하다가 또 하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 습관이죠. 안 그렇습니까? 습관도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빼고 있다는 거는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환율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빼니까 투심이 악화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하락이 되고 순서대로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차트가 이렇고요. 차트가 좋고요. 차트 보일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지금 돈이 없는데 무슨 차트를 봅니까? 그리고 차트 맹신하십니까? 안 돼요. 고점도 맨날 고점 끝까지 올라가고 저점은 또 계속 저점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방향성만 딱 정해서 보지 마시고 여러 전방위로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언제까지 차트 맹신하실 거예요? 자, 어제 그런 경우로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 상승 종목 144개, 하락 종목 739개.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기분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분
안 좋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손가락 지키라고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니까요. 상승 종목이 140개, 하락 종목이 739개, 코스닥이 상승 종목이 203개, 하락 종목이 1200개입니다. 압도적으로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하나 올라가면은 10개 이상 떨어지는 시장인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은 하나 올라가면 20개가 떨어지는 시장이고요.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맞춥니까? 차라리 얘들처럼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일주일 동안 손가락 우리 노안톡방 계신 분들 그냥 지켜드리는 게 나아요. 지켜드리고 그분들 현금 아껴드리는 게 낫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번 주에 푸른저축은행, 고요신용정보 수익 났는데 모터로 들어갑니까? 누가 봐도 시장이 확 하락될 거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누가 봐도 시장이 빠질 걸 보이는데 매수하라고 하면 그건 사탄입니다. 사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사탄 같은 매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런 결과로 시장 대폭락이 되었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그 어제 시장 폭락됐을 때 그 내가 그랬잖아요. 현금 아끼라고. 네. 잘 전 지키셨죠? 아꼈죠. 잘하셨어요. 네. 우리가 여유 있는 투자를 해야 돼. 여유가 없는 투자를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네. 여유가 없으면은 내동매매에 빠지고 이게 주식은 야생이고 인생은 실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식하고 인생하고 좀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주식하고 인생하고 공통된 게 뭐냐면은 여유가 있는 투자를 해야 돼. 그리고 여유 있는 삶을 살라고. 돈이 여유가 있어야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저거 줍줍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운 좋게 여러 개 맞아가지고 산승이 되면은 역시 내 예측이 맞았어.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주식이라는 거는 네. 전문가가 있고 이걸 방송 보는 시청자분들은 무조건 수익이 다가 아니에요. 잃지 않게 만들어드린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운서님 지금 자고 있으니 아나운서님도 지금처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그동안 현금 확보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이 제가 이번 년에 들어서 현금 최고 최대치 확보입니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익 이거 저거 주춤하지 않더라도 잃지 않는 매매 시장에서는 잃지 않기 위해서는 매매 안 하면 돼요. 굳이 시장이 하락되는데 여러분들은 평생 주식을 하실 분들인데 하루에 그냥 맹신하지 말라는 거죠. 투자는 하루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나는 하루뿐이다. 내 인생은 한 방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인천 쪽에 경마고원 4번 출구 쪽에 가시면은 경마고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셔가지고 수익을 보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한 방에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오해하실 거기 때문에 무조건 시장이 좋아도 시장이 안 좋아도 현금 확보는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원칙을 안 지키는 사람은 지수가 3,300 가도 3,500을 가도 물리는 건 물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22에서 22, 오늘 20일이죠. 오늘 네. 20일이고 21일날 FOMC에서 자이언트를 할까, 울트라 스텝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연준회의가 들어갑니다. 근데 저번 주 CPI에서는 예상하에 자이언트를 2달 연속으로 치웠다 파웠다 했는데도 물가가 잡히지가 않으니까 울트라 스텝이 나올 수가 있다. 그 우려감에 시장이 계속 빠졌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그랬죠. 시장의 마음은 가입대하고 말씀드렸어요. 확정적 요소보다는 그 전에 기대감에 우려감에 상승 하락이 먼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트라 스텝으로 인해 가지고 먼저 CPI 발표 후에 CPI가 물가가 더 상승이 됐다. 그 하에 악재하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울트라 스텝 우려감에 시장이 계속 하락이 된 거예요. 어제까지. 자, 어제까지 그렇게 하락이 되다가 그리고 지금 시장은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원달 환율은 지금 1,400원 근접이고요. 1,400원 되면은 우리는 사실 미국 경제 중심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행에서도 빅스텝을 단행할 수가 있어요. 왜? 한미 기준 역전이 계속 차이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빅스텝을 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계속 미증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국내 증시를 전방위로 계속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맞춰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시장을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고 시장이
우리한테 맞춰주기 바라면 안 되고 시장한테 우리가 맞춰줘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면은 시장 예측하에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면은 상승이 나올 거고 울트라 스텝이 나오면 추가적 하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율이 1,400원 근접이 됐고 최근 미국하고 중국하고 분쟁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 해역 관련해서 미중 분쟁도 우려가 되고 있으니 아주 그냥 칼춤 추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항상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 제일 무서운 건 텅 빈 지갑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나운서님? 네. 텅 빈 지갑이 제일 무섭죠. 그렇죠. 장관님. 텅 빈 지갑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 레드 전문가도 항상 지갑에 현금 2만 원씩 갖고 다녀요. 왜죠? 왜 왜냐하면 2만 원씩이죠? 현금 굳이 갖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금이 어느 순간 13,000원이 되고 어느 순간 8,000원 되고 어느 순간 2,000원 되면 뭔가 불안해져요. 네. 근데 주식하는 입장에서도 계좌가 돈이 줄어들면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일 만들지 마십시오, 시청자분들. 피곤한 일 만들지 마시고요. 피곤한 일 만들지 않으려면은 시장 어려울 때 현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맞춰서 집중적인 관리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고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한테 해드릴 거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종목 한정화에 테마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이슈를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레드 전문가님의 교육이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입장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저희 레드 전문가님이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교육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정말 레드 전문가님의 말씀대로 현금을 지키는 것, 현금을 확보하는 게 그 어떤 시장에서보다도 중요한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또 FOMC 또 금리 인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저희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현금을 확보하는 대응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노란 톡방 보이시죠, 여러분들?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서둘러서 오픈을 해보시고요. 하단의 QR코드 그대로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 뜨실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을 하셔서 이번 주 조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시장이. 그 시장에서도 저희 레드 전문가님 손 잡고 수익으로 향해서 걸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 굉장히 걱정돼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엄청나게 좀 걱정이 되는 요소는 있어요. 근데 간단합니다. 손가락만 지키면 돼요. 그리고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저는 계속 손가락을 지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종목이에요. 그렇죠? 돈도 종목이기 때문에 돈을 지키면은 그 자체가 현금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명언을 좀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어떡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은 또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 중에서 제 말에 이해 못하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항상 이게 방에 800명, 700명이 있어도 그 중에서 약간 좀 삔또 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삐뚤어지신 분? 아니, 삐뚤어지신 네. 분들. 그런 분들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유, 네가 손까지 장그하고 해가지고 나만 안 지켰겠냐? 다들 안 지켰지. 그거는 그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얘들 전문가가. 그렇게 매번 수백 번 수없이 환율에 대해서 얘기하고 손가락 잠가고 얘기했는데도 안 따르면은 그분은 안 변하는 건 안 변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 같은 경우는 현금 확보는 무조건 60% 7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볼 종목도 없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어떤 종목은 나가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복합 테마, 지속적인 이슈 테마로 형성이 돼서 가니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만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신 저희 시청자분께서 희망을 안고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종목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언제 희망 안 드린 적이 있습니까? 희망은 드리지만은 저 역시 어떤 종목을 내더라도 이 종목에
언제 여기까지 갈 거다, 언제 저기까지 갈 거다, 그걸 확신하는 전문가가 없는 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잃지 않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은 이제까지 잃지 않게 해드렸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태경 BK, 오늘 태경 BK가 상승 중이죠. 근데 우리가 좀 아쉬운 게 태경 BK는 우리가 좀 물리다가 어제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태경 BK 같은 경우는 요거도 칼륨을 생산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물려 있다가 어제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했는데 엊그제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했는데 매도하고 나니 25% 상승했어요. 아유 아주 피터할 것 같아요. 근데 25% 이상 상승했는데 매도하고 나서 25% 상승했는데 이게 우리가 수익이 났다 이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잃지 않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편단가 조절할 필요도 없어요. 예두방에서는 편단가 조절 없이 잃지 않게 해드리는 게 제 방법이고 첫 번째는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잃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수익 이 두 가지 그것만 갈 뿐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냥 원칙만 지키시고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그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지금 오픈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휴대폰 들고 오셔서 기본 카메라 어플 꺼내시고 화면 그대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고 저희 레드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종목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방송 공략주 바로 오픈 부탁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관심 종목 첫 번째 종목은 말 그대로 옆에 보이시죠? 히토르하고 2차 전지입니다. 히토르하고 2차 전지예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히토르 종목하고 2차 전지 종목 갖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 레이더 전문가는 항상 종목을 갖고 올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합 테마를 갖고 온다고 했습니다. 히토르라고 해가지고 유니온 그런 것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고요. 히토르 테마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섹터 두 개요. 복합 테마를 가지고 왔고요. 히토르에 대한 테마성으로도 상승할 수가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테마성으로도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합 테마는 지금부터 한번 파버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잘못했네요. 제가. 자, 섹터 첫 번째. 이번에는 미중 분쟁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중 분쟁 테마도 엮여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2차 전지의 양극재 섹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리튬하고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리튬 같은 경우는 2주 전부터는 그렇게 인기가 없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전기차가 공급이 많아지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될 것이다. 수요가 증가가 되면은 리튬에 대해서 부족할 것이다. 그 우려감에 리튬이 올라가고 리튬 관련주가 올라가고 거기에 맞춰서 재활용을 해가지고 다시 쓸 수가 있는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되었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히토르는 미중 분쟁은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전지에서는 지금 리튬 관련된 섹터에 들어가시는 것보다 전기자동차에 중요한 게 뭡니까? 양극재입니다. 양극재. 양극재가 있어야 뭔가 궁합이 맞아가지고 배터리가 충전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리튬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에 들어가는 섹터, 그 섹터하고 미중 분쟁 섹터를 갖고 왔어요. 자, 이번에는 왜 이게 이 테마가 히토르로 들어가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미국, 중국, 대만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통일 얘기하고 있고요. 대만에서는 독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말 그대로 방어, 대만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중립적으로 중국하고 분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분쟁 관련주는 거의 다 히토르 쪽이에요. 히토르 쪽인데 이 히토르 쪽이 돌발 상황으로 중간에 가끔 상승할 때가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하고 중국은 중간에 대만을 끼고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또 10월 달에는 중간 선거가 있다는 11월? 겁니다. 네. 12월 달에 네. 중간 선거가 있다는 겁니다. 12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지지율을 올리려면은 일단 뭔가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보여줘야 하잖아요. 뭔가 보여줘야 하니까 중국을 계속 견제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아나운서님. 네. 우리가 옛날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수혜주하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중국 쪽 수혜주하고 하면은 히토류하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중국한테 경제를 하면은 히토류 관련주가 요즘은 상승이 되고 중국이 또 미국한테 먼저 공격적인 발언하면 히토류 관련주가 상승해요. 자, 그러면은 중국에서 미국을 먼저 건너도 미국에서 중국을 건너도 복합테마요 히토류가 상승하죠. 그쵸? 네, 쌍방으로. 그쵸, 그러네요. 쌍방으로. 네. 경찰서에 누구 서로 싸워가지고 가면 쌍방 합의가 이렇게 오잖아요. 쌍방가, 그 쌍방 네네. 합의를 히토류가 맞춰주는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네. 이 역시 중국이 꼭 무조건 어떤 소리 하면은 히토류가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12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했을 때 미중 무역으로 해가지고 지지율이 엄청 올라갔어요. 결국 마지막에 코로나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미중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지지율을 엄청 높였단 말이에요. 대통령 기간에 중간 선거 전에. 근데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똑같이 행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중국을 계속 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지율 높이고 전당에서 지지율 높이면서 중간 선거에 반드시 지지율 높여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표를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 중국을 좀 많이 건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는 정치 외교가 꼭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히토류가 들어가 있고 미국의 히토류 수입국이 어디입니까? 말 그대로 여기 보시죠. 중국입니다. 그리고 네. 중국은 그렇게 에너지 자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땅덩어리가 그렇게 많은데 에너지 자원은 없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쵸. 중국에는 기름이 없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에너지 자원들이 되게 많아요. 기름, 가스가 없다고 하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부분 수입 의존을 미국에서는 중국에서 갖고 옵니다.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차피 세계 각국의 경제 대국의 1등, 2등이기 때문에 항상 1등만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 치고 올라올 수밖에 없고 미국은 중국을 밑으로 계속 떨구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도체 쪽으로는 칩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호주 쪽으로 히토류를 돌려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 동맹 국가들이 중국에서 쓰는 것보다 호주에서 광물 자원을 해가지고 여기서 히토류를 쓰자 하면서 분쟁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대만도 계속 역할이 있는 거고요. 대만에 따라가지고 상승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보이시겠죠? 유니온 머터리얼, 그러면 유니온, 동구 IS, 티플레스 세노텍, 그 다음에 노바텍, 그 다음에 헤인, 그 다음에 삼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유니온 머터리얼이 대장주인 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대장주인 줄 알겠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 종목 히토류만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네. 이 종목은 2차 전지에도 같은 세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온하고 유니온 모터리어 히토류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유니온하고 유니온 모터리어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 아까 히토류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에 필요한 니켈 관련주 갖고 왔습니다. 이것도 니켈 관련주하고 얘기하니까 황금 ST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아닙니다. 황금 ST가 뭐 히토류 관련주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팔려듐 쪽으로는 관련된 세트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황금 ST는 히토류 관련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하고 복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에 필요한 원료가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니켈. 예전에는 리튬이 구하기 어려운 요소요. 리튬 관련주하고 폐배터리가 올라갔다고 하면 이제는 니켈이 필요하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양극재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극재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니켈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니켈이 필요한데 니켈도 광물 자원이 아니 이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리튬은
솔직히 말해서 3달, 4달 전부터 리튬 관련주가 상승되기 전에 그 전부터 리튬에 대해서 확보, 뭐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근데 리튬 관련주는 상승이 안 됐단 말이에요. 왜?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 관련주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때부터 낙폭이 되었거든요. 낙폭이 되니까 2차 전지 영향으로 리튬 관련주들이 그때 하락이 되다가 이번엔 상승이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2차 전지에 꼭 필요한 양극재에 꼭 들어가야 하는 니켈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니켈 관련주 그리고 계속 보셔야 합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니켈 가격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벌써 1% 이상 상승이 나와줬고 어제 시장에는 무려 4% 넘게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면 이 종목 이제 출발하나요? 이 종목 이제 열차가 슬슬 시작될 것 같네요. 네. 그래도 다행인 건 갭상승이 미리 안 돼서 다행이에요. 그렇죠? 갭상승이 됐으면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그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파락한 상황이죠. 네. 개상승이 안 되어 있고 1%, 2% 정도 상승이 되면서 계단 현식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네. 무조건 튀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섹터도 들어가 있고 네. 양극재에 필요한 니켈 관련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니켈하고 히토류하고 같은 연관으로 들어가 있다는 건데 자, 리튬 관련주하고 폐배터리 한번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리튬 관련주 목록은 말 그대로 자, 뭐가 있습니까? 미에나노텍, 그다음에 유에너테크, 그다음에 웨코한테, 포스코 엠텍, 크스타 신소재, 금양, EV 첨단 소재, 강원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 보시면 폐배터리가 보이십니다. 세비캠, 성희하이텍, MPCU, MPC, 뭐 영화테크, 파이오요지스, 뭐 유에너토큰, 인선 ENT, 코스모화학, 하나기술, 에이프로가 있고요. 자, 이거는 리튬하고 폐배터리가 연관되어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같이 강세가 나오는 거고요.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제2의 리튬 관련주만큼 강세가 나올 수 있는 니켈 관련주를 갖고 온 겁니다. 니켈 관련주가 상승하면은 말 그대로 폐배터리 관련주는 상승이 안 되죠. 왜? 양극재 관련주하고 니켈 관련주가 상승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하고 니켈, 아나운서님 지금부터는 리튬 폐배터리보다는 니켈하고 양극재를 보셔야 합니다. 최근에 그 배터리 3사에서 니켈의 함량을 높인 배터리들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까요? 그렇죠. 수혜를 받고 그다음에 니켈에 대해서 요즘 저번에는 리튬을 모시기에도 엄청 바빴는데 이제는 니켈 니켈이다. 확보. 니켈 확보 경쟁이 계속 점유율 치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니켈 관련주들이 상승밖에 없고 그리고 한 가지 좋은 거 니켈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종목도 상승합니다. 네, 사실은 차트가 똑같이 움직인다고 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차트가 똑같이 올라가고 니켈 관련 세트하고 양극재 관련 세트가 똑같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종목 차트도 한번 봐보도록 해야겠네요.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들키가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들킬 보여드리죠. 가능성 때문에. 네. 자, 여러분들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저기 개파락한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이제 저번에 한번 니켈 관련된 가격으로 한번 최고치까지 찍었어요. 최고치까지 찍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다가 니켈 가격이 떨어지니까 밑으로 한번 수직 하락을 했어요. 수직 하락하고 최근에 2차 전지로 인해 가지고 이게 양극재 관련주로도 속하기 때문에 계속 계단 현식으로 상승하다가 요즘은 좀 횡보를 보이고 있죠. 근데 저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4,750원에서 4,500원 4,500원 한번 뚫고 계단 현식으로 우상향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네. 그 안에 히토류 테마하고 2차 전지 양극재 테마 두 가지 복합 테마로도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합 테마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조종목이 히토류도 상승할 수가 있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에 필요한 니켈도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이 제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거를 좀 대신 질문을 드리면 저기 네. 개파락을 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 갭은 언젠가는 메꾸게 돼 있나요? 개파는 언젠가는 메꾸게 되죠. 근데 시장의 전생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전세에 따라 가지고 또 어떨 때는 또 틀릴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테마를 히토류하고 첫 번째 히토류하고 두 번째 2차 전지 양극재를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갑자기 오늘 새벽에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기사를 낼 수가 있어요. 중국 다시 한번 미국과 동맹 의지 굳건히. 그렇게 하면은 히토류가 재료가 소멸이 되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그렇게 되면 개파 저는 그런
원칙은 그건 공식은 없다고 봐요, 솔직히. 개파야 개 상승 다시 갭이 메꿔줄 거다. 저는 이런 공식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다음날 정치인들이 어떻게 많이 바뀔지 모르니까요. 근데 오늘은 또 재료가 붙어줬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좀 붙여주고 이 방식에서 좀 계단 현식으로 가기만 하면은 상승분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리튬 관련주하고 배터리가 2차 전지 속해가지고 상승이 됐다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뭡니까? 니켈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니켈. 자, 양극재양 제가 여러분들 양극재 모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양극재는 2차 전지 구성 요소 중에 55%에서 80% 이상을 구성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네, 배터리 소재 중에 원료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양극재에 꼭 필요한 게 뭐다? 니켈이다. 그렇지. 니켈이에요. 양극재에 필요한 건 꼭 니켈입니다. 그리고 이 니켈 가격이 상승이 될 수가 있고 니켈 가격이 2차 전지가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우리나라 테마는 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찌어 껴가지고 테마성을 상승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니켈 가격이 높아지기 전에 기업들 니켈 확보 총력.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니켈 현물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자, 여러분들 여기서가 제일 중요해요. 저 장면 잘 보세요. 니켈 가격이 상승되고 있죠. 러시아 때문에 상승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2차 전지가 수요가 계속 급증이 되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에 의해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가 계속 수요가 급증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수요가 급증이 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양극재도 수요가 공급이 계속 많아진다는 거예요. 양극재가 공급이 많아지면은 양극재에 들어가는 니켈 기업들 테슬라,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 니켈을 확보하려고 총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총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 니켈 가격이 이 판가에 전이가 되기 때문에 또 바로 실적으로 또 바로 반영이 된다라고 그렇지. 하네요. 다른 그렇지. 원자재는 판가로 전이가 안 된다라고 하네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한 같이 단가가 있으니. 올라간다. 그렇지. 그렇죠. 계약한 단가가 있으니 그 단가에 왜냐면 다음 달에 사면은 내가 니켈을 10,000원에 사올 수 있는 거를 다음 달에 사면 15,000원에 사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기업들은 네. 니켈 총력 확보할 수밖에 없죠.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다 니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양극재 만들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재를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가는 니켈을 기업들이 총 확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니켈하고 히토류 관련주는 복합 테마입니다.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도 상승할 수가 있고 미중 분쟁 향후 추후 대결로 상승할 수가 있고 2차 전지의 양극재 핵심 원료로도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양극재의 니켈 물량에 대해서 확보로 계속 총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튬이 솔직히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다고 해서 리튬 관련주들이 상승한 게 아니에요. 전기차 수요 급증은 많아지는데 리튬이 부족할까봐 그 우려감에 상승한 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전기자동차가 수요가 급증이 되는데 말 그대로 전기자동차에 양극재가 들어가는데 그 양극재에 들어가는 니켈도 확보를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상승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합 테마요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노안톡방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테마는 히토류 2차 전지의 복합 테마 그리고 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티타늄, 그 다음에 니켈, 티타늄, 니켈 특수 재질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티타늄하고 니켈하고 특수 재질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안전맞춤 테마이죠. 히토류도 상승할 수가 있고 2차 전지 니켈로도 상승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만 노안톡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요. 니켈 가격이 상승을 하며 같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배터리 3사 업체에서 이제 니켈 함유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니켈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겠죠. 여기에 더해져서 니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그대로 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시점에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있고요. 그리고 히토류 관련해서는 그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조금 긴장 상황이죠. 여기서 또 히토류가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이 종목도 원전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거 짧게만 설명해 주시죠. 그 제일 좋은 걸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자, 이 테마는 하나 더 있습니다. 원전 테마도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원전에 들어가는 부품이 뭡니까? 스테인리스입니다. 철강이에요. 철강을 싹둑싹둑 자르는 그 기술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로도 상승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노안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다 교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송 공약주 3가지 키워드로 짧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니켈, 히토류, 그리고 원전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